변기에 고인 물들이 천장에 이렇게 반사돼서 움직이는 저런 것들도 재밌더라고요. 약간 변태 같긴 한데.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9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아빠 이동명이라고 합니다. 기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육아휴직은 이제 제가 1년을 냈어요.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이 집은 매매로 들어왔고요. 46평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시점이 돼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최대한 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고려했던 것들이 신축보다는 15년 차 이상을 고민했었거든요. 왜냐면 제 뜻대로 좀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그 정도 연식이 된 아파트들은 주변에 녹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여기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처음 분양할 당시에 소개하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철거 예산이 일반적인 것보다 한 2배 정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리모델링 업체는 이제 주변 업체가 아니라 이제 강남에 있는 업체였는데 광명 쪽까지 일을 잘 안 하는 업체더라고요. 제가 꼭 그 업체랑 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놨던 문서를 가지고 같이 보면서 그쪽에서 되게 놀라더라고요. 분량이 한 200페이지 가까이 나왔거든요. 업체 선정할 때 있어서도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컨셉이 있는 업체들은 애초에 배제를 했었어요. 저는 좀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업체를 원했거든요. 잘못된 걸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아무리 고객이라고 해도 알겠다 하고 절대 해주지 마시라고, 저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말이 회의지, 저는 요구하고 거기서는 안 된다, 또 그쪽에서 요구하고 저는 이건 안 된다 하면서 되게 재미있고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둘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집을 예쁘고 깔끔하게 꾸며 놓아도 금방 더러워지고 또 물건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는 집, 그리고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여기는 거실이에요. 다이닝룸이랑 같이 있는 거실이고요. 원래 여기가 방이었고요. 근데 이제 비내력 벽을 터서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뭐 숙제나 공부도 좀 봐주고, 와이프도 집에서 재택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족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요. 거실 기둥이 이렇게 있네요? 네, 여기 기둥은 내력벽이라서 이제 저희가 허물 수 없는 벽이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두꺼웠어요. 디자인 쪽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볼드해 보여서 답답하지 않도록 단을 위아래로 나눴고, 또 가운데 이렇게 라인을 줘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좀 저희 집의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전체 컨셉 중에 하나가 비율이었거든요. 밸런스. 저는 또 굉장히 그런 거에 좀 집착하는 타입이라서 좀 이걸 활용한 어떤 디자인들이 좀 저희 집에 많이 있어요. 거실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중간에 이런 어떤 검은 라인들과 펜던트 조명의 어떤 두께가 좀 잘 맞을 수 있도록 골랐고요. 이쪽에 이제 좀 포인트로 검은 영역이 있는데 또 이쪽으로 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좌측에 기둥 부분을 또 검은색 필름으로 감싸서 좀 전체적인 균형이 좀 틀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소파도 너무 높지 않도록, 이제 와이프는 좀 편안하게 앉고 싶어서 등받이가 높길 바랬는데 저는 저쪽에서 바라봤을 때 절대로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낮은 거, 제가 이 부분은 좀 고집을 해가지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정집인데 이렇게 애기들도 있는데 밖에 나와 있는 물건이 거의 없네요. 네, 집에 물건이 적지는 않은 편이에요. 지금 보시는 장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책장이거든요. 뒤에 책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와이프도 책이 많고 콘텐츠를 아무래도 개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소설책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근데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그 집을 계획할 때부터 수납을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오디오는 아닌데 그냥 귀엽고 예뻤는데, 이걸 좀 넣을 때
일단 안테나 높이까지 고려해서 딱 적당하게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좀 사전에 고려해서 장을 짜게 되었습니다. 평이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제가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가 밑에 들어가는데 문제 없도록 좀 만든 부분들이 있고, 저는 게임기도 있고 공용이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집에. 그래서 이제 안에다 다 수납하게 되면 열이 잘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철제판에 타공을 해가지고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 순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전혀 안 보이게 다 매립을 했어요. 네, 밖에 뭔가 나와 있는 거 되게 싫어요. 일단 밖에 나와 있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먼지 쌓이니까 이제 그걸 매번 닦아줄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이게 지저분해질 수 있는 요지가 있는 물건들은 배제하는 편이죠. 근데 저 테이블 위에 저 네모는 뭐예요? 이거? 네. 이거 궁금했는데. 아, 이게 지금 15분, 30분, 60분, 5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알람시계예요. 이게 뭐 아이들이 TV 보고 있다가 이제 자 뭐 10분만 보고 이제 같이 공부하자 이럴 때 이제 15로 딱 올려놓으면 이게 15분 있다가 물리거든요. 훈련하는용.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하는데 그래도 애들 재밌으니까 이렇게 잘 하는 편이에요. 저희 집 컨셉 중에 하나가 편하게 좀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그 집을 IoT 홈으로 좀 구축을 했어요. 대충 보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잘 찾아보면은 센서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사용할 때는 잘 모르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저희 집이 먹통이 되거나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그게 얼마나 편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치 누를 일도 없고. 오케이 구글, 커튼 열어줘. 자, 여기가 저희 주방인데요. 그러니까 주방에 동선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조리대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쪽 조명이 딱 밝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아이들이 각 방에 들어가 있다라고 제실 센서가 인식을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혼자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 제가 혼자 앉아서 술 먹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조명이 다 꺼지고 여기 있는 조명 하나만 이렇게 들어와서 와인바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제 음악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제어해 놨어요. 그렇게 집이 탁 움직여줄 때 그 짜릿함이 있는데 저만 아는 거예요. 와이프도 모르고 네, 저만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또 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 이렇게 이제 색온도를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이거는 이제 와이프가 좀 종종 사용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 조그 다이얼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조명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조 변경을 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복도를 최대한 좀 길게 만들고 싶었어요. 15년차 아파트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듯이 이쪽에 이렇게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을 뚫었고, 그리고 이쪽 우측으로는 그 부부가 사용하는 욕실이 있고, 여기로 안방을 들어가고 이쪽은 욕실. 이렇게 이제 중간에 벽을 없애다 보니까 부모님이 오시거나 지인들이 왔을 때도 양쪽 욕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이 훨씬 넓어 보이도록 적재적소의 그런 거울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그 부부 욕실인데요. 프라이빗하게 좀 꾸몄어요. 전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아이들도 무서워서 들어오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이 계단으로 돌아서 욕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욕조를 조적 욕조로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소하는데 불편하면 절대 안 된다. 청소를 막 날마다 막 깔끔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러지를 못해요.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또 넘어지고 이럴까봐 아크릴 욕조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대리석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불투명 유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았는데 이게 없으면 또 너무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또 뒤쪽에 조명을 또 달아서 마치 또 어떤 또 공간이 넓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조명이 갖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 조명을 비췄을 때 제가 생각했던 페인트 컬러가 안 나와서 페인트를 한 3번, 4번 칠한 것 같아요.
같은 화이트라도 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명들도 각각이 다 IoT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욕조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변기에 앉았을 때, 세면대 앞에 섰을 때 이제 조명이 디밍되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잠깐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제가 그 빛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그림자들 있잖아요. 그림자를 좀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건물을 볼 때도 그 해에 따라서 그림자 위치들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 조명의 위치나 세기에 따라서 비춰지는 그림자들을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저만 아는 디테일들인데, 저기 뭐 보이는 돌멩이 옆에 있는 그림자, 저것도 굉장히 강하게 위에서 내려 쬐을 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단에 비춰지는 어떤 그림자의 진하기,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조명을 좀 세팅을 했어요. 이게 IoT 조명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수납장도 하나의 오브제처럼 보이려고 가장 적절한 그 빛의 세기를, 그리고 색온도를 좀 생각해서 세심하게 좀 조정을 했어요. 자, 여기 변기에 비치는 그림자도 예쁘지 않나요? 저 위에서 강하게 스포트라이트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변기에 고인 물들이 천장에 이렇게 반사돼서 움직이는 저런 것들도 재밌더라고요. 약간 변태 같긴 한데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의 전체적인 컨셉이 정갈하고 밸런스가 잘 맞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이들 방은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냅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 어떻게 꾸미고 싶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불이 나오는 레고 진열장?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IoT LED 조명으로 해서 이제 색깔이 계속 바뀔 수 있도록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성격에는 좀 안 맞아요. 이제 막 어수선하고 그래서. 근데 뭐 아이들 취향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좀 되게 특이했던 부분들이, 집을 한 70일 공사를 했는데 와이프의 관여도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기존에 리모델링을 많이 해왔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컨셉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믿어주니까 예, 그런 게 아닐까. 그럼 지인분들 이제 집에 초대하면 보통 뭐라고 하세요? 뭐 저랑 닮았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일단 뭐 수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획된 원래 있어야 될 물건에 정확하게 있는 거, 그리고 그 공간을 애초에 설계해서 만들어 두고 실제 그 물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에 좀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앞단에 힘을 좀 많이 실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 집을 설계하거나 뭐 이거 할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육아휴직 계획할 때도 굉장히 그 일처럼 접근을 해서 계획을 굉장히 치밀하게 세웠어요. 제가 명함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전업주부라고 이제 써가지고, 와이프도 그렇고 친구들은 되게 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년 동안 쉬는 게 되게 겁이 나잖아요. 다시 복귀했을 때 내가 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저는 원래 회사에서도 프로젝트 관리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노션에다가 국제 표준 프로세스 개발 관리 가이드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생각에서는 꽤 오래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가족이 이제 4명이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잘 가족끼리 소통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집이 이 집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한테 최대한 맞춘 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겸아, 도유라, 그리고 여보 사랑해. 이 집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날씨에 따라서 색이 바뀐다고요? 네, 그 외부 날씨하고 연동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이게 잘 때는 어두웠다가 이제 저희 기상 시간에 맞춰서 같이 밝아지거든요. 이렇게. 예.